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위니아 대우전자가 광주 공장의 생산 시설을 태국으로 이전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걱정이지만 노조는 또 다른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노조와 체결한 단체 협약을 정면으로 뒤집은 채 생산 라인을 이전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니아 대우 측이 대우전자 노동조합과 작성한 합의서입니다. 광주 공장을 신설 법인화하면서 사측은 생산 물량을 이전할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하겠다고 명문화했습니다. 또 신제품의 개발과 물량 공급도 보장하겠다고 합의문에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이름을 바꿔단 사측은 세탁기 라인을 태국으로 이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법인 신설을 위해 그토록 강조됐던 합의 정신은 법인이 설립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세탁기 공장 이전은 결사 반대입니다. 죽을 때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직원들이 합심해서 이 난국을 꼭 돌파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 공장을 프리미엄 냉장고의 생산 기지로 재편하겠다는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 역시 노조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대주주가 바뀐 뒤 연구 개발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자산 매각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평연구소가 매각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광주 2공장 부지까지 처분되면서 조합원들 역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측은 생산 시설을 태국으로 이전하기 위해 노조와 사전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이렇게 협의도 하고 나름대로 지금 대화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밟아가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태국 공장은 이미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 라인 이전이 단체 협약을 무시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의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줬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AI 집적단지 조성 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총 사업비가 4천억 원대로 다른 지역보다는 적지만 미래 산업이라고 위안을 삼았는데 이마저도 깎이게 생겼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건지 광주시의 준비가 소홀한 건지 지금이라도 점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올해 초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최종 확정된 광주시의 인공지능 산업융합 직접단지 조성 사업. 내년부터 5년 동안 4,061억 원을 투입해 기업동과 실증동 등 인공지능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예산 가이드라인이 되는 적정성 평가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측이 당초 예산보다 500억 원가량이 줄어든 3,582억 원이 예산 규모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내년 예산은 감액 칼날을 피했지만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4,061억 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이 사업의 어떤 다음에 효과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겠다 판단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습니다. 광주시는 한국개발연구원 측에 즉각 재심사를 요청하면서 실무형 인재 양성 부분과 산업용 컴퓨터 장비 구축 등을 위해 당초 예산보다 200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적정성 평가에서 감액으로 결론이 난다면 감액된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인력 양성 사업이라든지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치매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사업을 편성하는 형태로 해서 어쨌든 깎는 예산을 다른 형태로 좀 확보. 하지만 별도의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경우 AI 선도도시 조성과 예타 면제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되는 데다 해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큽니다. 광주를 AI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줬던 정부. 그렇지만 시작 단계부터 예산 감액 방침을 내놓으면서 의지와 진정성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비던전 1호기에서 발생한 열출력 급증 사고는 인재였다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에서는 이보다 더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황당한 이유로 위험 신호를 무시했고 감독기관에게는 허위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비던전 1호기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보다 3배나 초과했던 지난 5월 10일. 지침에 따르면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시켜 했지만 12시간이 지나서야 수동 정지된 이유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발전소장과 안전차장 등 관계자들이 원자로에서 발생한 이상 징후를 발생 즉시 혹은 최소 오전 10시 30분에는 알게 됐지만 원자로를 정지시켰을 경우 재가동에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해 지연시켰다는 겁니다. 또 사고 발생 이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허위 보고하거나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즉시 수동정지하지 않은 사실을 조사하는 원안위에 열출력이 기준치를 초과한 시점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변수를 조작하거나 수치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광주지검은 원자로를 즉시 수동정지하지 않은 혐의로 당시 발전소장 56살 A씨 등 5명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2명 등 모두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한비던전 1호기는 지난달 30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가 현재 발전을 계속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한비던전 1호기 재가동 중지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열 감사위원장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법정에 출석하면서 정종재 부시장은 취재진들에게 최초의 잘못된 심사 결과를 바로잡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고 윤 위원장은 아무 말 없이 입장했습니다. 이들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아침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시험을 보다가 갑자기 아픈 수험생이 나오기도 했지만 큰 탈 없이 치러졌는데요. 시험의 난이도는 지난해보다는 쉬웠다는 평가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능일만 되면 추워지는 수능 한파가 기승을 부린 아침. 수험생들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시험장에 향합니다. 시험장에 들어간 딸의 뒷모습을 보는 어머니는 뒤돌아 눈물을 훔칩니다. 먼저 안아주고 그냥 고생했다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애기가 막 많이 떨고 들어갔거든요. 예년보다 요란함은 줄었지만 올해도 후배들은 선배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응원했습니다. 이 시험이 끝나더라도 이제 성공한 삶만 그 선배님들 앞에 놓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광주시 진월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서던 수험생에게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6층에서 바로 탔다가 바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 것 같아요. 소방대원들이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구급차로 이송한 덕분에 무사히 입실했습니다. 차가 막히거나 엉뚱한 고사장에 가는 등 경찰 도움으로 입실한 수험생이 광주에서만 14명이었습니다. 이번 수능은 지난해보다 언어와 외국어 영역은 쉬웠고 수리는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에 비해서 쉽게 출제되었지만 국어와 수학 시험은 나름 변별력을 갖춘 시험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모두 쏟아내고 온 학생들의 표정에는 후련함과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진짜 이제 인생의 첫 관문을 통과하는 느낌이 가지고 아까 여기서 울고 왔거든요. 저 정말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광주 전남에서 예년보다 4천여 명 적은 3만 4천여 명이 응시한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험생들에게는 이제 자신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짜는 일이 남았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광주 전남 지역구 4곳과 전북의 3곳이 통폐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가 하한 기준인 15만 3천 명에 못 미치는 선거구는 광주 동남을과 서구을, 여수갑과 여수을이 해당되고
전북에서도 지역구 3곳이 인구 하한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또 수도권 10곳과 영남 8곳, 강원 1곳 등 전국에서 26개 선거구가 인구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한 시내 면세점 유치가 무산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서울과 광주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내 면세점 신청을 접수받았지만 광주는 지원하는 기업체가 없어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중소기업 한 곳이 관심을 보였지만 적자가 예상되면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내년에 다시 시내 면세점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메이저리그 출신의 우완 투수 에런 브룩스를 영입했습니다. 기아는 에런 브룩스와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47만 9천 달러 등 총 67만 9천 달러의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94cm의 장신인 에런 브룩스는 우완 정통파 투수로 올 시즌을 포함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한 4시즌 동안 9승 13패, 평균 자책점은 6.49를 기록했습니다. 기아는 윌리엄스 감독의 추천으로 안정된 제구력을 갖춘 브룩스 선수를 영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0대 여성이 목을 졸린 흔적과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쯤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53살 김모 씨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목을 졸린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남자친구인 59살 김모 씨가 전날 밤 김 여인을 때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한파가 기승을 부린 오늘 무등산 정상부에는 상고대와 함께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무등산 정상부에서 상고대가 관측됐고 얼음바위에 고드름이 맺히는 등 올가을 들어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상고대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나무나 풀에 얼어붙는 현상으로 보통 늦가을에 나타나 장관을 연출합니다. 오늘 아침 무등산의 최저기온은 영하 4.3도까지 떨어졌고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4.2도를 기록했습니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이 미국 국립보건원과 치매 유전자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은 최근 미국에서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노화연구소와 5년 동안 140억 원을 지원받아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조선대 연구단이 보유한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치매 유발 유전자를 발굴합니다.